첼시 감독이 엔조 마레스카 쪽으로 근접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일단 보드진이 그 레스터 측에 공식적으로 뭐 협상을 요청했다고 하고 네. 사실 이제 뭐 그 후보군들이 좀 있었죠. 뭐 토마스 프랭크도 있었고, 뭐 데체르비 얘기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키어런 맥케나가 또 이제 엊그제까지 뭐 후보군으로 올랐었는데, 맥케나는 지금 입스위치 잔류하는 네, 쪽으로. 잔류하는 쪽으로 이제 굳어졌고, 그래서 네. 지금 마레스카가 첼시 입장에서는 최우선 감독 타겟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보드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에그발리는 데제르비를 밀었는데 나머지가 엔조 마레스카 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하간에 가장 근접한 건 마레스카로 보이고, 지금 그림이면 조만간 오피셜이 뜨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급진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약금이 있대요. 음. 근데 그게 한 1,000만 파운드 정도 돼가지고 한 180억 한화로 따졌을 때. 근데 뭐 이 위약금을 내면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위약금 내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선수랑 협상할 때도 바이아웃 지불을 예. 하고 그다음에 협상하는 것처럼 위약금 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첼시랑 마레스카가 뭐 협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계약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감독 2년이면 좀 짧아요. 그쵸. 네. 2년. 그러니까 뭐 좀 뭐 장기로 계약 맺는 감독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건 재계약 케이스긴 하지만 에메리가 또 최근에 29년까지 아스톤 빌라랑 이제 또 동행을 하기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에메리는 뭐 사실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쵸. 야, 우리가 길게 가자 그러는데 엔조 마레스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첼시 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는 모르겠으나 저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 그 디에슬레틱 쪽 기사나 네. 이런 거를 좀 몇 개 찾아봤는데 거기도 이제 댓글을 엄청 달거든요. 그래서 첼시 팬들에게 있어서 이 마레스카라는 인물이 부임하는 것 이게 이제 좀 어떤 심경일까 그거를 이제 좀 봤는데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긍정적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첼시가 지금 보여줘온 행보 그리고 지금 목표로 하는 어떤 그 목표점 그리고 이 감독의 커리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합한 인물인가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되게 좀 불안하다라는 시선이 많고 어쨌든 보여준 건 한 시즌인데 네. 그게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또 이제 챔피언십이었고 그 이전에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경력도 좀 살펴볼 테지만 파르마에서는 사실 인상적인 성적을 남기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첼시 팬들도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덕현이가 전북만큼 첼시에 좀 많이 그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하면 데제르비, 엔조 마레스카 어느 쪽이에요? 저건 데제르비죠. 데제르비요? 네, 왜냐면 물론 뭐 이제 브라이튼이 마지막에 좀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데제르비가 보여준 게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포스터보다 사실 뭐 데제르비가 좀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네. 물론 이제 저는 저는 포터도 사실 전 아직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첼시에서 커리어는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이 감독이 그간 브라이튼 이끌고 해왔었던 뭐 그런 경력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뭐 첼시 아니고 또 다른 클럽 가서는 포터는 충분히 좀 재기할 수 있을 만한 감독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데체르비가 보여줬었던 그런 전술적인 유연성이나 특징 이런 거 다 고려하고 그런 경쟁력 따져봤을 때는 데체르비 쪽에 마음이 기우는 게 사실이긴 하죠. 네. 어쨌든 뭐 엔조 마레스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독 커리어가 되게 긴 사람은 아니에요. 뭐 선수로서는 이제 AC 뭐 워낙 밀란 유명했으니까. 근데 뭐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다 돌아다니긴 했고 지도자 경력이 이제 아스콜리 칼초라는 팀에서 코치로 시작을 해서 세비야 웨스트햄 수석 코치 그리고 이 감독의 우승 커리어의 첫 번째는 맨시티 23세 이하 팀입니다. EDS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2를 2020-2021 시즌에 우승을 했고 그 이제 파르마로 갔는데 거기는 그냥 그랬어요. 세리비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중하위권에서 이제 머문 끝에 경질이 됐고 22-23 시즌에 이제 후안 마리오 이제 펩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리오가 떠나면서 맨시티 1군 코치로 합류를 했고 그 이후에 뭐 트래블도 경험하고 뭐 그런 경험 끝에 지난 시즌에 레스터로 부임을 해서 챔피언십을 또 이제 우승하게 되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오게 됐는데 딱 이 타이밍에 이제 첼시랑 링크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하다. 그러니까 부정보다 좀 불안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레스터 팬이라면 그거 역시 야 이제 승격했는데 바로 가? 라고 아쉬움을 좀 표할 것 같거든요. 레스터 팬들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는 지금 그 웨스트로미치 알비온 감독 쪽이랑 또 이제 링크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약간 연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디애슬레틱에서 이제 엔조 마레스카 관련해서 약간 칼럼 같은 걸 내면서 그 롭 테너 이제 이분이 레스터 시티 특파원으로 지난 시즌에 취재를 좀 했었고 마레스카랑 뭐 1대1 인터뷰도 예전에 한 게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칼럼에서 약간 발췌를 해보면 그 듀스버리 홀 있잖아요. 레스터 시티. 듀스버리 홀이 지난 시즌을 보내면서 마레스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레스터 선수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챔피언십에서 결국 다시 경쟁력을 갖추면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데 마레스카가 어쨌든 대단한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듀스버리 홀 보면은 그 훈련받는 처음 몇 주 동안은 선수들 스스로가 되게 좀 본인들이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마레스카 감독이 말한 그런 포인트들이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요소들이었고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되게 단순해 보였고 본인들 스스로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축구를 했지? 라고 이제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펩이랑 확실히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또 펩이랑 같이 일했었던 뭐 시기도 있었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간 레스터 감독들은 뭘 했나? 그럼 로저스는 어쨌든 컵을 또 땄고 들긴 했는데 라니에리 선생님은 또 이제 우승을 시켰잖아요. 뭐, 라니에리는 한참 예전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최근에 있었던 감독들에 대해서는 좀 본인을 한번 다시 돌아볼 시간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느낌이 그 얘기랑 마찬가지 아니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 감독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마레스카처럼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같이 뛰었던, 그러니까 같이 이 감독 밑에 있었던 듀스버리오는 굉장히 이제 고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 이제 아는 분 중에 분석일을 하시면서 레스터 시티 팬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래서 어제 물어봤습니다. 마레스카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쿠팡플레이 처음 옮기면서 그 토트넘이랑 웨스트햄 프리시즌 이후에 또 중계했었던 게 리버풀이랑 레스터 시티 프리시즌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레스카 감독의 프리시즌 그리고 제가 올 시즌에 챔피언십을 좀 팔로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레스터 시티 경기를 한 10경기 정도 이제 보고 제법 봤네 그러면. 아니, 왜냐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배준호 선수 경기에서도 그랬고 뭐 리즈 경기에서도 그랬고 해서 좀 보면서도 이게 아무래도 팬이자 그분이 또 분석일 하시는 분이라 이게 전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그 부분만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골자는 4-3-3이고 우측 풀백을 인버티드 형태로 활용하는 3-2-5예요. 공격식으로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 이런 3-2-5나 뭐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 뭐 3-2-5, 2-3-5 우리가 본다면 맨시티 혹은 아르테타 그리고 사실 루초 후방에 백스리 변형하면서 이제 들어가죠. 이런 형태를 가니까 그래서 아마 포체티노가 그 막바지에 쿠쿠렐라 인버티드로 쓰면서 쿠쿠렐라 좀 재미를 봤죠. 그리고 쿠쿠렐라가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유사한 방식에서의 이 전술 구조는 좀 구현 가능하다고 보시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시티 그 EDS 맡을 때 마레스카가 지도했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콜 파머입니다. 그래서 이 파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실제로 레스터 시티 부임한 초기에 파머 레스터 임대설이 있었어요. 원래도 지금 에이스를 하고 있는데 더더욱 좀 빛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이것만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파머가 어쨌든 저는 뭐 맡고 있는 역할 자체는 상당히 좀 프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파머가 만약에 뭐 레스터로 갔다면 혹은 뭐 마레스카가 파머를 지도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는 좀 높을 것 같고 약간 이 우려점으로 보시는 건 내려앉는 상대를 만났을 때 왜냐면 레스터는 챔피언십 내에서 탑독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승을 하면서 승격을 했고 근데 내려앉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좀 반복적인 크로스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좀 답답했었던 경기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 유사하게 비슷하게 듣는 사람이 누구냐? 아스날 경기가 내려앉는 상대 만났을 때 저런 경우 많고요.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됐지만 펩도 저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맨시티 팬들이 약간 크로스 빈도가 너무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도 있었어요. 내려앉으면 왜 컵백 말고 아니 큰 선수도 없는데 뭔 그냥 그 의미 없는 크로스가 올라오냐 이랬던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풀백이랑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박스 안쪽 우리가 말하는 그 하프 스페이스 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나 이제 윙어들을 굉장히 넓게 벌려서 이제 사실 펩도 그렇고 아르테타도 그렇고 와이드하게 벌리죠. 그렇게 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윙어들이 사이드라인 쪽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유도가 잘 안 풀리면 은근히 이제 좀 볼을 계속 돌리는 경기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 아래서는 윙어랑 메잘라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최전방 톱으로 나오는 자원
9번 공격수도 단순하게 중앙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1차적으로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동료들이랑 연계에 좀 집중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9번 자원이 어떤 패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마레스카 전술하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아스날에는 이번 시즌에는 뭐 카이 혹은 제주스. 맨시티로 따지면 지금은 홀란드가 있지만 그전엔 아구에로. 이런 선수들이 처음 단순한 톱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홀란드가 좀 고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형 시스템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비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건 상대가 역습으로 치고 나왔을 때 만약에 발 느린 수비수 그러니까 뭐 수비수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스피드적으로 강점이 없는 수비수 쪽으로 역습이 전개가 됐을 때는 꽤나 어려운 모습이 나왔고 레스터에서는 이제 그 지점이 베스테르고르 쪽이었다. 베스트로 좀 느리잖아. 많이 느리지. 이만큼 큰데.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강점은 있는데 많이 느린 선수다 보니까 그런 선수 쪽으로 역습 전개됐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전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마레스카는 챔피언십에서 레스터를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복귀시킨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레벨에서의 지도력은 인정을 하고 가되 과연 이러한 전술 형태 물론 이제 우리가 아르테타를 받고 펩을 받지만 이게 이제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통할까? 그 디에슬레틱 기사 댓글 중에 하나 그게 있었어요. 사실 이게 빌드업이나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후반부터 차근차근 좀 풀어가면서 본인들의 템포대로 경기를 조율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첼시 팬이 이런 느린 템포가 첼시의 기본 기조랑 맞냐? 그러니까 첼시 팬들 이런 식으로 서서히 풀어가는 그런 느낌 이거 보고 있을 수 있겠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거 자꾸 우리 어설프게 맨시티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만의 골자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측면에서 따지면 어쨌든 저는 데체르비도 펩한테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봐서. 근데 이게 펩이라는 감독이 가진 상징성 그리고 이 펩을 추종하는 감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축구 기조가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첼시 팬들은 이 마레스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단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까 뭐 기사 혹은 분석하시는 분 덕현이가 본 걸로 보면 펩류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펩, 뭐 아르테타 그 다음에 이 엔조 마레스카까지 생각을 했을 때 비슷한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게 이식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르테타 초반에 고생한 거 생각해봐. 그 댓글 중에 아르테타 얘기도 있었어. 아르테타처럼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근데 과연 첼시 보드진이 지난 시즌 포치를 겪고 근데 포치 뭐 어쨌든 이제 뭐 유럽 대항전 나가긴 하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다시 견뎌낼 수 있겠냐. 만약 이게 잘 안 풀렸을 때. 근데 이거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하죠. 그리고 챔피언십 레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감독이 당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콤파니. 예. 물론 똑같은 전술도 아니고 다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결국 강등이에요. 이 사람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가는 걸로 보이지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갖고 있든 간에 어쨌든 승격은 시켰지만 곧장 강등당한 감독의 타이틀도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불안한 그런 저는 대한민국 첼시 팬들도 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불안감이 괜히 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이게 탑 레벨에서 검증이 된 감독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첼시가 지난 시즌에 엄청 좋았어. 근데 뭐 감독이 보드진이랑 불화 때문에 뭐 나가게 됐어.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난 시즌도 안 좋았는데 올 시즌까지 만약에 마레스카가 구현하고자 하는 게 정착이 잘 안 돼서 안 풀렸을 때는 이거는 첼시 입장에서도 사실 뭐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건 약간은 저는 도전이자 모험이고 도박일 수도 있다.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첼시는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감독을 오래 느긋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모르겠다. 근데 거꾸로 좋은 점만 생각하면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결국에는 몇 시즌 참고 기다리고 끝에 뭐 아르테타 같이 그렇게 맨시티랑 경쟁하는 죽순처럼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첫 시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거는 열어봐야 되는데 아직은 오피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엔조 마레스카가 만약에 부임했을 시 첼시의 선수단 아직 어떤 선수가 영입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있는 선수단으로 어떤 느낌으로 전술이 좀 나올지는 장용 코치와
전술 분석 여러분들 곧 나옵니다.